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1개 남은 3000K를 달성하기 위해 21번째 시즌을 뛰기로 한 잭 그레인키는 아직 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명정 커리어를 쌓은 조이 보토는 어제 인터뷰에서 제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레인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레인키 커리어에서 아쉬운 점은 우승 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레인키는 2019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7회 1사까지 2피안타 무실점이었지만 랜돈에게 홈런, 소토에게 볼넷을 내주고 교체됩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역전패를 당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양대리그 사이 영상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2009년 캔자시티에서 조정 ERA 205 시즌을 만들고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을 따낸 그레인키는 2015년 다저스에서 조정 ERA 221을 기록합니다. 라이브볼 시대에 200 플러스 시즌 두 번을 달성한 투수는 페드로 마르티네스,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에 이어 네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인키는 마지막 두 달 동안 12경기 11승 0.41로 폭주한 제이크 아리에타에게 밀려 사이 영 2위를 합니다. 그 시즌이 불운했던 건 300K를 하고도 4회 수상 기회를 놓친 컷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저스와 6년 계약을 맺으면서 옵트아웃을 넣었던 그레인키는 6년 2억 650만 달러 계약을 애리조나와 맺음으로써 투수 최고 연봉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반면 지난해 그레인키 대신 역대 7번째 양대리그 사이영을 따낸 스넬은 FA 시장에서 미아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FA 시장에 나왔다가 미아가 된 크랙 킴브럴은 드래프트가 끝나자마자 컵스와 계약합니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계약하면 지명권 손실이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넬은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킴브럴 때는 드래프트가 6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 드래프트는 7월 올스타 브레이크에 열리기 때문에 전반기를 완전히 날리게 되고 FA 재수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넬은 어떻게든 시즌 시작 전에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시즌을 보내야 합니다. 현재 스넬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보라스는 스넬과 몽고메리에 대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네 팀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키스, 매츠, 보스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ESPN 버스터올리는 얼마를 제안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나한테 걸라고 하면 에인절스를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밤 나이팅게일 또한 현재 관계자들은 결국 스넬이 에인절스와 계약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인절스가 유력한 이유는 지금까지 스넬에게 관심을 보인 양키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에인절스는 스넬을 영입하더라도 사치세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넬에게 가장 좋은 조건,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년 3천만 달러 계약일 경우 양키스는 사치세 포함 6,300만 달러, 필리스는 4,430만 달러를 쓰고 샌프란시스코도 1차 기준을 넘기는 반면 에인절스는 2억 1,900만 달러로 2억 3,700만 달러의 1차 기준을 넘기지 않아 3천만 달러만 쓰면 됩니다. 스넬을 영입했을 때 지명권 손실이 일어나는 건 에인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컨텐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즌 중 스넬을 트레이드하면서 유망주를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 좌완선발 176경기가 152경기인 다저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았던 에인절스는 스넬까지 합류하게 되면 좌완선발 4명을 보유하게 됩니다. 스넬에게도 에인절스가 좋은 이유는 팀 성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캘리포니아의 좋은 기후와 함께 텍사스, 휴스턴, 다저스를 상대로 쇼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인절스는 스넬을 영입하게 되면 구단주와 단장에게 추가 영입을 요청했다고 밝힌 트라웃에게 부응하는 셈이 됩니다. 투수에게 큰돈을 쓰는 걸 워낙 싫어하는 모레노 구단주지만 1년 계약은 충분히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넬이 가장 필요한 팀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콥이 전반기 종료 전 로비레이가 후반기에 돌아올 수 있고 트리스탄 백이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키튼 윙과 숀 젤리의 팔꿈치에 문제가 생긴 자이언츠는 신인 카일 해리슨이 2선발, 통산 선발 등판과 IL 등재 숫자가 비슷한 조던 힉스가 개막 3선발을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체프먼을 영입한 후 이제 큰 영입은 끝났다고 한 자이디 사장은 적어도 겉으로 비춰지기에는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앞서 자이디는 전력 보강은
5월에도 6월에도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범가너가 자기 친구들에게 여름에 복귀할 거라는 말을 한 점, 자이언츠가 범가너의 등번호 40번을 비워놓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떡밥이 회수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콥과 레이가 합류하고 정말 번가노까지 돌아온다면 자이언츠는 스넬 없이도 1선발 로건앱, 2선발 로비레이, 3선발 알렉스 콥, 4선발 카일 해리슨, 5선발 메디슨 번가노의 로테이션을 시즌 중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넬과 보라스로서는 은퇴한 것 같았던 번가노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넬이 FA 제수에 도전하는 장소가 정말로 에인절스가 될지 주목됩니다. 텍사스가 재계약을 포기한 몽고메리는 보스턴이 행선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몽고메리는 부인이 보스턴 지역병원에서 피부과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하면서 보스턴으로 이사를 했고 겨울훈련을 보스턴 대학에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지올리토의 시즌 아웃에도 몽고메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올리토와 3,8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도 들지 않은 보스턴은 오늘 브라이언 베요와 6년 5,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서비스 타임 2년차를 시작하는 베요는 6년차에 1,600만 달러, 7년차에 1,900만 달러를 받고 8년차 2,100만 달러 옵션이 행사되면 7년 7,5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알렉스 코라 감독은 베요와 피베타 중에 개막전 선발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보스턴의 개막전 상대는 시애틀입니다. 메이저리그로 돌아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바우어는 일본 선수들로 구성된 독립리그 팀인 아시안 브리즈에 입단했습니다. 바우어가 이 팀에 입단한 이유는 다저스 마이너리그 팀과 연습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우어가 본인 스스로 난 최저연봉만 받을 것이며 언제든 잘라도 된다고 했는데도 혹하는 팀이 전혀 없는 걸 보면 바우어의 메이저리그 복귀는 불가능해진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자이언츠와의 시범 경기가 중간에 비로 취소된 다저스는 어제 충격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시범 경기 등판에서 3이닝 6피안타 5실점을 한 야마모토 때문이 아니라 유격수 럭스와 3루수 먼시의 수비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어제 자신들의 앞으로 온 7개의 타구에 대해 한 번도 깔끔한 수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3루간 수비가 팀의 최대 약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 2루수였을 때도 송구가 불안했던 럭스는 프리먼이 있는 게 다행일 정도로 계속 송구가 불안했습니다. 내야수 출신인 제리 헤어스턴 주니어는 프리게임 쇼에서 럭스가 송구를 할 때 확실한 피니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경기가 끝난 후 분위기가 급변한 모습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럭스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 하지만 개막전 유격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실전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저스는 럭스가 수비를 하지 못하면 오늘 유격수로 출전한 키케 에르난데스, 미겔 로하스와 크리스 테일러도 유격수 출전이 가능하고 여차하면 배치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어제 피칭에 대해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괜찮았다고 했고 야마모토의 공을 받은 반스는 에이스터프가 아닌 날을 미리 경험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정우는 처음 만난 저한인 팩스턴을 상대로 첫 타석에서 풀카운트 6구 승부를 했지만 1루 땅볼로 물러났고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를 하는 샌디에고는 고우석 등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정우가 출전하면 가족 간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올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 12를 대비해 유럽 올스타팀과 친선 경기를 하고 있는 일본 대표팀은 어제 합작 퍼펙트를 달성했습니다. 대학 선수가 포함된 일본 투수진은 유럽팀과 두 경기에서 18이닝 24K, 6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